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어요. 지난 강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셨죠? 네. 손해보험. 이번 강에 보실 화재보험까지가 주된 학습 범위예요. 95%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98, 99% 이 안에서 나오고요. 이 다음에 있는 이제 운송 안 할 거고, 해상 안 할 거고, 자동차 안 할 거고, 책임하고 보증보험을 좀 볼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 자체가 문제에 출제될 확률은 적고요. 문제 보기들로 인용되는 확률은 아주 살짝 있습니다. 물론 첫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상법 보험편 4편, 즉 인보험이나 3장이 아니면 2장 손해보험의 자동차, 해상 운송도 우리 학습 범위이긴 해요. 시험 대상 범위이긴 해요. 어떤 출제위원이 나 여기서 내가 좀 떨어뜨려야지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뭐다? 여기까지다. 화재보험까지다. 여기까지 힘 빼시고 여력이 남으시는 분들, 우리한테는 여러분 농업재해보험 법령이 있고 재배학 원예작물학이 있어요. 1차 시험만 내내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른 2차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2차 시험을 하시다가 1차 시험 전에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시든. 예. 그러니까 확률이 극히 낮은데 우리 너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자, 강의에서도 화재보험 계약까지 좀 보고 책임, 그다음에 보증보험에서는 볼 내용만 딱딱 짚어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화재보험. 세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한두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오는 게 10번이면 8, 9번은요. 첫 번째 화재보험 증권에 관한 거. 그리고 집합보험, 총괄보험이에요. 자, 들어갈게요. 화재보험 계약의 의의와 요소. 아니, 지금 우리 1장에서 보험, 통칙을 봤고요. 거기에서 보험계약의 요소, 의 다 봤어요. 그리고 2장 손해보험 들어와서 또 통칙을 봤고요. 1절에서 통칙. 얘를 베이스로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물, 재화,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 보험 가액 그걸 베이스로 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2절 얘와 얘를 베이스로 해서 화재보험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베이스가 지금 이중으로 깔리죠. 이만큼 보험 계약. 이만큼 손해보험. 그 위에서 지금 이제 화재보험의 요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화재보험. 화재보험 뭐겠어요, 뭐. 683조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소방 관련 법이나 책, 이 화재보험 때문에 좀 봤더니 화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불난 게 다 화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에이, 뭐 보험 괜히 들었어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험에서 의미하는 그 용어들을 우리가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보험 드실 때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실,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시험으로 돌아와서 보험자는 화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 화재보험 계약이 요소, 상법에는 보험의 목적을 건물하고 동산으로 정하고 있어요. 볼까요? 685조 화재보험 증권. 자, 얘 나온 김에 할게요. 별 4개. 화재보험 증권 666조에 기재한 사항 외에 이 666조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보험, 그 위에 손해보험, 그 위에 지금 화재보험, 그쵸? 손해보험 증권 기재사항. 보험자가 기명날인 서명해야 되고 뭐가 기재돼야 되고 그 외에 그 바탕에 얘네들을 화재보험은 더 기재해야 한대요. 자, 시험 많이 나옵니다.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상법에는 아까 보험의 목적을 건물과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과 동산. 자, 나온 김에 보는 거예요. 건물 어딨니?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건물 소재지가 어디니? 주소가 어디니? 소재지. 그다음 구조, 용도를 기재하래요. 이걸 이렇게 뒤바꿔 나온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건물 어딨니? 네. 자, 동산,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뭐라고 할까요? 동산.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했더니 뭐 어떤 유가증권, 뭐 금괴 이런 거. 네. 그 존치한 장소에, 그쵸? 그게 어디 있니? 그 장소의 상태와 용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또 하나,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이게 뭐예요? 기평가. 기평가. 때와 곳이 아니라 미리 정했을 때는 그 가액. 별 몇 개? 4개. 중요합니다. 화재보험 첫 번째 중요한 거. 네. 다시 보험의 목적으로 올라가서 상법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예한하지 않고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은 모두 될 수 있다. 됐죠? 동산, 부동산, 뭐 건물이 부동산이죠. 뭐. 그다음에 동산 중에서 특정이다, 집합이다, 우리 이따 집합보험 할 거예요. 네. 특정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것도 할 거고요. 네. 불문한다. 여기까지 보자고요. 자, 보험사고. 화재 좀 화재. 근데 스스로 연소력을 가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것까지 알 필요 없죠. 네. 스스로 연소력을 가진 화력에 의해 생긴 손해이며 자, 보험 그 위에 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재산에 실질적인 발화가 있어야 한다. 조건. 네. 자,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보험자와 계약자, 피보험자. 마찬가지로 자기,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나뉘고요. 네. 피보험이 이게 뭐 다 이건 보험 기본 베이스 위에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자, 화재보험 증권. 위에 화재보험 증권은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했죠. 근데 666조 이 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손해보험 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섞어놔요. 화재보험 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네.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암기지만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네. 이 위에 저게 있는 겁니다. 여기 요게 가장 많이 바꿔놓는다. 네. 각종 손해보험이니까 또 손해보험 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화재보험도 이거 써놓고 화재보험도 손해보험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여기 손해보험 증권의 기재사항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화재보험 증권의 기재사항 써 있고 네. 막 확대 해석하고 그러지 말아요. 자, 증권 작성, 교부, 의무. 계약이 성립하면 똑같아요. 지체 없이. 작성, 교부해야 한다. 단, 의무가 발생하는 건 언제부터? 보험료 받은 때부터. 같습니다. 보험 위에 있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별도의 것이 아니에요. 네, 위에서 봤던 거니까 보시고 넘어갈게요. 보험자의 보상 책임. 뭐 화재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발생한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게 원칙이겠죠. 당연하지만 발생한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러분 이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담보하는 손해라도 실질적으로 인과관계, 그 원인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 보상하지 않고 심지어 고지 통지 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과관계가 있는 직간접적 손해를 모두 보상한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화재보험 증권, 암기사항 별거 아니었죠. 두 번째 중요한 거. 별거 아니지만 별 3개.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소방비용 보상해라. 자, 지금부터요. 화재보험, 그다음에 책임보험 다 어떤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니 없니? 그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특히 책임보험, 보증보험 쪽에 가시면 특히 책임보험 뭐를 보상할 수 있니 없니? 이게 비용에 포함되니? 보험자가 보상할 비용에 포함되니?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니?
요거. 자, 화재보험에서 소방비용 보상한다. 네. 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보상하고 소방비용 보상 책임 인정되고, 네. 면책 사유는 더 안 할게요. 기본보험하고 똑같습니다. 화재보험에서 세 번째 중요한 거, 집합보험, 총괄보험. 우리 근데 보험에 분류할 때 했었죠. 집합. 어떤 창고에 있는 물건 전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뭐다? 사람이 아니다. 물건이다. 재화다. 창고에 있는 물건 전부 집합보험. 자, 근데 그 집합보험은요, 우리 보험에 분류해서 봤지만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특정 보험이 있고요.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는 총괄보험이 있어요. 특정되어 있는 거? 창고에 있는 물건, 근데 창고에 있는 물건 드나들지 않아요. 그 물건, 특정보험. 집합보험 중 특정보험. 근데 마트에 있는 물건 전부, 마트는 물건 계속 바뀌잖아요. 총괄보험. 이미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어요. 예정보험이에요. 보험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둘 다 집합보험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즉 집합보험에서는 여러분 여기 686조, 87조 별 5개.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별 5개. 별 5개. 볼게요.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사람, 피보험 이익의 주체, 창고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로 인해 피보험 이익을 얻는 사람, 보험금 받는 사람,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 그리고 사용인, 종업원, 그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거래요. 자, 근데 포함된 것을 본다? 한다. 왜요? 뒤에 또 본다 나와요. 아이고, 참, 그쵸? 네, 그래요. 네. 자, 보험의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추정한다 아닙니다. 본다 아니에요. 자, 이 경우에는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아요. 자기를 위한 보험이에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있는 물건 전체를 보험에 든 사람, 계약한 사람도 저고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받는 사람도 저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서도, 사용인을 위해서도 이게 뭐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 중에 하나네요. 정식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이 있다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뭐가 있었죠?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상의 수익을 갖는다. 당연히. 연결 지으시라고, 연결. 네. 많이 나옵니다. 가족, 사용인 물건 포함된 것으로 함. 체결된 것으로 봄. 네. 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자, 이번에는 물건이 수시로 교체될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법조문 보시면 동전 나오잖아요. 뭐 코인이 아니라 동, 같다, 전, 앞에 조항과 앞에 686조하고 같다. 참 그래요. 네. 별 5개. 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했는데 마트예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물건이 드나들어도 언제? 보험 사고 발생 시. 요거를 계약 체결 시. 아니에요. 아니, 수시로 교체되는 거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약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그럼 수시로 교체된 물건은 어떻게 해요? 체결 시에 있다가 없어진 물건은 어떡하고, 없다가 있어진 물건은 어떡하고, 이거 예정했대잖아요.
사고 발생 시, 우리 기평가, 미평가에서도 계속 사고 발생 시, 초과보험은 계약 발생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물론 자연스러운 초과보험도 있지만, 아유, 정리 다 하고 계시죠? 네.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포함된 것으로 한다. 네. 이거예요. 솔직히 화재보험에서는 증권 기재사항, 소방비용,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더하기 소방비용, 비용에서는 집합보험, 총괄보험. 이게 총괄보험. 네. 자, 이제 책임보험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필요한 것만 딱딱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교재에 책임보험 내용이 좀 길어요. 우리가 힘 쏟는 거 대비 굉장히 효율이 좀 떨어지는 실제 시험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 네. 안 나옵니다. 이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제가 무엇을 봐야 된다? 지금부터는 어떤 게 포함됐니, 안 됐니?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일단 책임보험이 뭘까 볼게요. 뭐길래 손해보험의 꽃이라 불릴까요? 책임보험 계약의 의의. 자,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어요. 뭐 타인을 위한 보험이든 자기를 위한 보험이든 보험기간 중 보험 사고로 인해서 제3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경우, 대위권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피보험자인데 제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제3자한테 제가 배상 책임을 진 거예요. 배상 책임보험. 그때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 아셨죠? 오케이. 자, 손해보험인데 한번 볼까요? 손해보험은 원래는 제 재산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거잖아요. 손해가 어디 발생해서 제 재산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쵸? 그게 손해보험이었는데 책임보험은 살짝 특이한 거예요. 제 재산상에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배상 책임을 진 것을 보상하는 거죠. 일종의 간접손해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손해가 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배상 책임지면 결국 내 재산에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간접손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보험의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있네요. 그럼 과연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뭘까요? 아니, 가축손해보험에서는 소가 보험의 목적이고 화재보험에서는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럼 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에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두드러진 거 2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일단 제가 피보험자인데 제가 사고 쳐갖고 제3자한테 배상 책임을 졌어요. 그러면 제 재산이 담보가 돼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이 배상 책임의 전제 조건은 제 재산이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좀 그렇지만 보험의 목적을 무엇으로 본가 특정한 물건은 일단 아니니까 그랬을 때 전 재산,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 보험의 목적이다 하는 전 재산설이 있고 아니다. 그건 아니고 배상 책임 자체를 무형이지만 보험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 배상 책임설이 있어요. 그게 조금 뒤에 게 조금 통설이죠. 네. 앞으로 법조항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 일단 이런 거구나. 보험의 목적이 사실상 현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했을 때 그걸 보험 가액이라고 했는데 배상 책임을 얼마를 질지는 모르지만 그걸 금전으로 산정할 수가 없죠. 책임을 어떻게 금전으로 산정? 나중에 땅땅땅 얼마입니다. 그러고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 책임 자체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리 평가해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가액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책임보험. 보험가액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보험가액이 없다. 그렇죠. 초과, 전부, 일부, 중복. 중복보험 조금 특이한 형태로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게 없어요. 중복 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 이게 이제 책임보험의 특징 본 거고요. 책임보험이 뭐구나. 이것만 지금까지 아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책임보험의 가장
왜 손해보험의 꽃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보험은 피보험 이익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피해자를 위한 거예요. 피보험자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물론 배상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제가 손해를 입으니까 제가 보험에 가입해서 저한테 보험금을 주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히 드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 피해자를 위해서 뭐 생각나시는 거, 뭐 떠오르시는 거. 피해자가 보험자한테, 즉 제3자가 보험자한테 직접적으로 보험금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였어요.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합시다 했잖아요. 제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피해자를 위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책임보험은요. 제3자가 저 때문에 손해입은 사람이 이거 피보험자가 이 사람이 하는 경이 지금 뭐 책임 미루고 있어요. 저한테 직접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제3자도 청구할 수가 있고 피보험자도 여전히 보험금 청구권이 있으니까 둘 다한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상법에서는 피해자, 제3자의 직접 청구권을 우선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책임보험은 누구를 위한 성격이 크다? 피해자, 제3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구나. 그게 우선시 되는구나. 예를 들어 판례에 이런 게 있어요. 피해자가, 제3자가 보험금 청구했어요. 근데 피보험자도 청구권이 있어요. 이게 우선이야. 물론 그 자체를 어떻게 문제 나오진 않지만 하나라도 기억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책임보험의 기능. 피보험자 저도 당연히 보험 들었으니까 안정된 하지만 제3자인 피해자 제3자인 손해배상액을 확보해서 피해자를 위한 보험 여기 있네요. 피해자를 위한 보험의 기능을 수행한다. 직접 청구권이랑 연결 지어서 보시고 책임보험의 종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 쭉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영업책임보험. 식당에서 제가 넘어졌어요. 미끄러져갖고. 그랬다가 뜨거운 뚝배기에 어떻게 화상 입었어요. 식당에 보험 들죠. 영업책임보험. 그다음에 전문인 책임보험, 직업 전문인 책임보험, 의사 책임보험, 변호사 책임보험 이런 거 다 책임보험.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든 사람이 배상 책임 이런 게 있구나. 자, 책임보험 계약의 요소 똑같아요. 보험 위에 손해보험 위에 그 위에 책임보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특이한 거.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포함된다. 이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피보험자. 제가 배상 책임을 지금 지고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러면 방어비용이라는 게 들 수 있어요. 볼까요?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보험의 목적은 계속 다 한다.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른 거 없다. 그냥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거다. 네. 추정 이런 거랑 지금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선급도 청구할 수 있대요. 뭐를요? 방어비용. 자, 별 하나 정도. 지금부터는 이런 데 초점 맞추시면 돼요.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손해방지 비용 선급 청구할 수 있어요. 아까 화재보험에서 소방비용 선급 청구할 수 있어요. 구분. 이런 걸 막 섞어놓으면 여러분 이제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구분. 방어비용, 재판상만 아니에요. 재판 외의도 오케이. 포함된 거예요. 보험의 목적에 배상 책임에 보험의 목적을 배상 책임설로 본다면 선급 청구 가능하다. 자, 영업책임보험. 아까 제가 식당의 예를 들었죠. 그 목적. 제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로 누군가한테 배상 책임을 줬을 때 저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매니저분이 운영하고 계시다가 맡아서 보고 계시다가 똑같아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다 아니죠. 네, 아까부터 계속 한다예요. 네. 별 하나. 넘어갈게요. 네.
자, 여기서는 일단 아까 하나 했었죠. 배상 책임을 어떻게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죠. 최종 확정액하고 의미 다른 겁니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하는데 배상 책임이라는 걸 어떻게 금전으로 산정할까? 미리 평가할 수도 없고 초과, 일부, 전부, 중복보험이 힘들겠구나.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손해액을 무엇을 한도로 여기 가입이 오니 가액이 오니 뭐 일부 뭐 비례 보상을 하니 했잖아요. 그러면 가액이 없으면 무엇을 한도로? 조금 특이하죠. 보시면 손해배상액은 보험 금액과 손해액의 범위에서, 즉 이게 없으니까 빼면 되는, 보험 금액이 가입 금액이잖아요. 손해액이냐 보험 가입 금액이냐 이 한도 이 내에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네. 당연히 가입 금액 즉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겠죠.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계속 제가 보험 가입 강조 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 이게 있구나 없구나 이게 무슨 의미구나.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 의미만 정확히 파악해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자, 근데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신경 써야 되겠죠? 네. 아니, 별 아니에요, 저거. 별 아니에요. 중요한 아닙니다. 예외. 물건 보관자의 책임보험. 여기 볼까요? 보관자 책임보험. 임차인 또는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만약에 창고가 있는데 물류 창고를 할까요? 제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해서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이 물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창고에 있는 물건이 전부 다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가액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액이 없지만 예외 보험가액이 있는. 됐죠? 네. 상법 제 725조. 네. 자, 가액이 있다. 아까 기본적으로 가액이 없다. 초과, 일부,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 물건 보관자 책임보험은 가액이 있다. 물건이니까 가액이 있다. 인정된다. 인정된다. 네. 자, 중복보험은요, 제가 원칙적으로 가액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또 가액하고 중복보험하고 뭔 상관이지? 이러시면 안 되죠. A하고 B하고 C하고 제가 가입 금액 1,000만 원, 1,5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입 금액 총 합계, 보험 금액 총 합계가 얼마예요?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액이 중요하죠. 가액의 기준. 중복보험이 초과보험의 한 종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복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가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보험이 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 수개의 책임보험 계약. 수개의 중복보험이 아니라 수개의 책임보험.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배상책임보험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A사한테, B사한테, C사한테 들어놓을 수 있잖아요. 수개의 책임보험이 있을 때는 그걸 중복보험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보험가액이 없으니까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해라. 규정을 준용해라? 고지해야 되고 각사에. 난 이런 거 들었어요. 또 하나요. 연대주의, 비례주의. 연대해서, 비례해서. 우리 지지난 강인가에 손해보상에서 했었죠. 네. 오케이. 자, 보험 사고.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막 학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그 재밌는 판례를 하나 봤어요. 그럼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도대체 보험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까? 뭐 물건 책임보험은 확실하게, 물건 보관자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보험 확실하게 나오죠. 자동차 사고가 난 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발생한 때 나오잖아요. 얘는 언제로 봐야 될까? 자, 제가 제3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사고 쳤을 때 제3자가 발생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또는 이래서 내가 배상 책임이 발생됐구나. 책임이 발생했을 때. 또는 재판이든 뭐든 책임액이 땅땅땅 떨어졌어요. 손해배상. 어떤 때를 봐야 될까? 이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이런 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사고 쳐서 누군가한테 제3자한테 책임을 발생했을 때 이게 다수설이에요. 이 재밌는 판례가 뭐냐면 포도 있잖아요. 포도. 그럼 포도 있으면 포도를 둘러싼 이 포장 봉지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법원까지 간 판례인데 그 포장 봉지와 그 용기가 파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봉지가 어떻게 파손되는지는 거기까지가 안 나와 있지만 네. 아마 박스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포도가 손괴된 거예요. 거기 손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다른 원인이 아니라 포장 용지, 봉지 그것 때문에 포도가 손괴됐대요. 그럼 이 포장 용지, 봉지를 제공한 사람이 이 포도 생산자한테 배상 책임을 진 거예요. 대법원이 이걸 도대체 언제로 사고를 봐야 할 것인가 거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포도 봉지의 손상으로 인해서 포도가 손괴된 때 그게 사고 발생 시점이래요.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때 예를 들어 제가 피보험자면 제가 사고 쳤을 때 그게 이제 다수설이다. 다수설이다. 자, 중요한 거.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남아 중요한 거,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한 거. 제3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보험자가 있고요. 보험회사. 피보험자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 하자고요. 곧 계약자예요. 이렇게는 법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배상 책임을 진 제3자하고 보험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쵸?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이 책임보험에서는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자. 딱 이 범위 내에서만. 왜? 피해자를 위한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자,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보험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보다 이게 우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 지급하고 배상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피보험자가 나쁜 맘 먹고 배상 책임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제3자, 피해자가 굳이 안 되잖아요. 먼저. 그럼 줄게. 네. 넘어가고요. 자,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민사책, 형사 책임을 어떻게 배상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어떤 책임이든 상관없어요. 배상 책임 줬으면 오케이. 민사 책임에 한해서 계약상, 법률상 상관없어요. 불문한다. 민사라면. 네. 자, 그럼 보험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여기 보시면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유발한 피보험자의 이건 항상 면책이에요.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 면책으로 한다. 근데 이것까지 커버하면 이것도 보험의 도박화로 나쁘게 이용되겠죠.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어비용 포함, 네,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뭐 약관에 있는 거니까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있는 거. 나중에 2차 가시면은 2차 그 농금원 이론서에서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 나오네요 이제. 네. 여기 책임보험에서 좀 신경 쓰실 거. 제3자에 대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해 확정된 채무를 보상한다. 그럼 당연히 피보험자는 채무 확정 통지해야 되겠죠. 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필요비용,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송급도 가능하다 했고요. 또 하나. 여기 방어비용의 부담. 여기에서 우리 아까 여기까지 본 거예요. 성급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하나 더.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걸어서 재판의 진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어디 한도?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전제 조건,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재판의 진행을 면할 수 있다면 담보, 공탁. 네. 자, 방어비용과 담보, 공탁이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을 경우에는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아까 뭐였어요? 재판의 진행이 면할 수 있으면 담보, 공탁,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있잖아요. 근데 보험자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액 더하기 했을 때 초과해도 화재 비용에서 소방 비용, 그다음에 방어 비용, 여기 지금 담보, 공탁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영업책임보험 아까 대리인 또는 사업 감독자, 제3자의 책임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요거 좀 보시면 돼요. 네. 포인트.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거. 원래 손해보상할 때 우리 지체 없이 정하고 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였잖아요. 이건 좀 다릅니다.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내. 다르니까 한번 신경 써 두시는 거 딱 그 정도. 네.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배상이 먼저란 얘기죠. 보험금을 피보험자한테 지급할 수 없다. 제3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보험자가 제3자한테 보상하면 피보험자는 배상 책임 면하겠죠. 네. 쭉 읽어 보시고요. 수개의 책임보험. 제가 아까 중복보험은 아니지만 조금 특이하게 운영되는 거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수개의 책임보험.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중복보험 규정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한테 배상 책임짐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보험 금액이 총액이 중복보험엔 여기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돼 있죠. 여기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총액이 가액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672조, 673조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통지해라. 한 사람한테 권리 포기해도 아무 영향 미치지 못한다. 비례 연대해서 보상한다. 준용해라. 그래서 중복보험이 아니라 타이틀이 수개의 책임보험이에요. 네. 다음 넘어갈까요? 피보험자 당연히 제가 이거 사고를 냈네요. 그래서 배상 책임이 발생했어요. 통지해야죠. 네. 그 다음에 배상 청구 통지를 받았네요. 이것도 보험자한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안 했어요. 손해가 증가됐을 때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단 주의하실 거. 여기 보시면 배상 청구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통지 발송해야 한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통지를 게을리했어? 그러면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657조 1항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했다면 사고 발생 통지했다면 배상 청구 받은 통지 이건 괜찮다. 다만 됐죠? 네. 이것도 응용해서 문제 나온다면 채무 확정 통지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에서 저는 사고 내서 누군가한테 배상 책임 받고 사고 발생 통지 의무, 배상 청구 통지 의무, 채무 확정 통지 의무가 있는 거네요. 네. 증가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지만 사고 통지했으면 괜찮다. 네. 넘어가고요. 네. 쭉 한번 보시고요. 보험자하고 제3자 아까 제가 법률상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3자는 직접 청구권 가능하다. 네. 피보험자가 배상이 먼저다. 그 다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사실 이 직접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규정된 거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하고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 소멸시효 중요하다 별 5개 있었죠? 계약자 피보험자한테는 3년, 보험자가 청구할 보험료 청구권은 2년. 그거 했었죠? 넘어갈게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 혹시 나오면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책임보험. 책임보험 중에 하나죠. 아까 제가 식당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여기는 계속 똑같아요. 책임보험에서 뭐가 포함되니 안 되니? 비용, 방어비용, 공탁, 담보 또는 보험의 목적. 여기는 보험의 목적.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책임진 경우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 감독자 아까 한 내용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다. 자, 보관자 책임보험 원래 배상 책임보험 보험 가액이 없지만
물건이니까 가액이 있다. 그래서 중복 초과 일부 나온다. 자, 넘어가고요. 네. 자, 다음부터 보증보험인데, 보증보험은 뭐 더 간단해요. 더 간단하고, 보증보험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한 종류는 아니지만 재보험에 관해서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상법은 이론 강의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